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말이죠. 천하의 패권을 두고 정말 거대한 두 힘이 맞붙던 시대, 바로 그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초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초나라가 누구랑 경쟁했냐면 바로 또 다른 강대국인 진나라였어요. 이 둘이 천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초나라의 수도 영주성. 바로 이곳에서 아주 야심만만한 왕족이었던 기질, 그리고 그의 정말 머리 좋은 책사, 관종이 은밀하게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주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책사 관종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속임수를 하나 생각해내죠. 그 목표는 바로 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초항의 친동생, 자간이었어요. 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정말 무서운 한 수가 숨어 있었죠. 뭐였냐면, 기질의 이름으로 자간한테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비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화살에 매달아서 한밤중에 성 안으로 휙 쏴 보낸 거죠. 이게 그냥 제안이 아니었어요. 왕위에 대한 자간의 그 숨겨진 욕망, 바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노린 아주 달콤한 미끼였던 겁니다. 결국 장안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맙니다. 약속대로 동문을 활짝 열어주죠. 그러자 기질의 군대가 복물 터지듯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성을 지키고 있던 초왕의 두 아들, 녹과 적을 아주 신속하게 제거해버리죠. 다음 왕이 될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아들들은 죽고 성은 빼앗겼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초왕은 이제 홀몸으로 필사적인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던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위장해서 산속을 헤매던 초왕. 결국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하니 과거에 초왕이 은혜를 베풀었던 한 신하의 아들, 신혜 씨였던 거죠. 신혜 씨가 제가 힘을 모아서 복수하시는 걸 돕겠습니다 하고 나섰지만 초왕은 이미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였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면서 나지막이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위대한 초왕은 대들보에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의 비극적인 몰락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만 거죠. 정말 편지 한 장이 불러온 끔찍한 비극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계략 하나가 그토록 견고했던 왕국을 숭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초나라에서 벌어진 이 피비린내는 사건은요, 훗날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한 위대한 병법가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제나라의 손무, 우리가 바로 손자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초나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전쟁의 원칙을 세우게 되죠. 손무는요, 관종의 전략을 그냥 야비한 배신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쟁의 본질이구나 하는 깊은 통찰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병자궤도예야, 병자궤도예입니다. 한자 뜻을 하나씩 볼까요? 병은 군대, 전쟁을 뜻하고요. 자는 뭐뭐라는 것은 이라는 뜻이죠. 궤는 속임수, 도는 길이나 방법. 이걸 다 합치면 전쟁이라는 것은 곧 속임수의 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죠. 생각해보세요. 관종은 자간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의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심지어 쫓겨난 초왕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려서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이 모든 속임수에 노란한 자간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고 덕분에 기질은 정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새로운 왕, 평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왕이 된 평왕. 그는 자신의 왕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신하 비무기를 시켜서 경쟁국이었던 진나라와 정략 결혼을 추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무기. 이 사람이 평소에 태자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뭐냐면 진나라에서 시집오는 그 아름다운 무상공주를 늙은 평왕의 후궁으로 슬쩍 빼돌리고 태자에게는 공주랑 아주 닮게 생긴 몸종 마음이를 이 사람이 진짜 공주다 하고 속여서 결혼시키려는 계획이었죠. 야, 전장에서 쓰이던 속임수가 이제는 왕궁 안으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계략이 성공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자는 가짜 아내와 함께 국경을 지키라며 머나먼 변방으로 보내지죠. 이렇게 이 모든 어두운 비밀은 깊숙이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비밀이 무려 6년 동안이나 조용히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비밀이라는 건 없잖아요. 정말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됩니다. 태자의 아들과 평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 두 아이 사이에 벌어진 작은 다툼이 결국 왕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자기 아들이 태자의 아들한테 맞고 오니까 화가 난 진짜 공주, 무상공주가 무심코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아니, 태자는 자기 아내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주제에 라고요. 이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 돌고 돌아 태자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은 태자는 직감하죠. 아,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구나. 변방에서 돌아온 태자는 곧장 아내를 다그쳤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 그리고 원래 자기 아내가 됐어야 할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 엄청난 사실에 격분한 태자는 아버지 평왕과 이 모든 걸 꾸민 비무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역시 속임수의 대가 비무기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가 먼저 선수를 치죠. 왕에게 달려가서 태자와 그의 스승 오사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뀌어 버렸고 비무기의 이 거짓말은 태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태자는 충성스러운 장군 분양의 도움 덕분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참, 성벽 너머로 날아들었던 그 폰지 한 장으로 시작된 속임수가 결국 한 나라의 후계자를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버린 거죠. 속임수로 얻은 왕좌, 그리고 거짓으로 산산조각난 가족. 이렇게 위태로운 왕국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